주님 평화. 네, 참 좋은 한 주간을 보내고 오늘부터 다시 또 저의 본 소임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신곡본동 성당 가서 후원의 미사하고 또 오늘은 거기서 강의가 있어요. 강의하고 또 이제 계속 일정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소리가 많이 잠겼죠? 밤새 모기와 사투를 벌였습니다. 총 9마리를 잡았네요. 한 18군데인가 물렸어요. 얼굴 지금 뭐 형이 달라질 정도로 얼굴이랑 몸만 다 물렸는데 이게 참 재밌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을 겁니다. 막 이렇게 자다 모기 물리고 소리가 들려서 깨서 보면 모기가 잘 안 보여요. 막 주변을 찾아보죠. 천장에 붙어 있기도 하고 뭐 옆에 붙어 있기도 하고 막 뭐 이런 모서리에 붙어 있기도 하고 뭐 다양한 데 있겠죠. 나름 최선을 다해서 계속 불을 끄고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누운 자리에서 이제 폰으로 전등을 켜서 불을 켜가지고 이렇게 주변을 살피면서 몇 마리를 잡았는데 3마리 정도 잡고는 계속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모기는 계속 물리고 그래서 도대체 얘네는 어디 숨어 있는 걸까? 그러면서 일단 이렇게 불을 또 끄고 있다가 또 모기 물려서 다시 켰어요. 그러다 문득 제가 다 확인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확인하지 않은 한 군데가 있었어요. 어디였을까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다 확인하는데 유일하게 좀 확인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딜까요? 바로 여기. 누워있으니까 내 머리 위. 느낌이 쎄해서 봤더니 모기들이 거기에서 축축축 앉아있는 거예요. 가장 나의 사각 지역에 앉아서 끊임없이 거기서 순간적으로 날아가서 얼굴을 물고 다시 앉고 이랬던 거죠. 소름 돋았어요. 이렇게 근데 거기들이 앉아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이제 모기를 잡고 또 근데 놓치고 뭐 결국 아침에 몇 마리 더 잡았는데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곳에 모기가 없고 생각지 못한 곳에 모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기가 나를 실질적으로 계속 괴롭히고 있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다른 곳을 끊임없이 찾으면서 모기가 없다고 이거는 무슨 일이냐고 모기는 없는데 왜 난 계속 물릴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많은 것들에 실체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뭔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 원인을 모를 때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괴롭고 힘들어요. 근데 사실 그 원인이 내가 바로 가장 생각하지 않는 곳, 가장 염두에 두지 않는 곳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여러분들 자녀 키울 때 얘는 왜 그럴까? 라는 생각 해보신 적 많을 거예요. 도대체 얘는 왜 이러지? 뭐 누구 닮아 이러지? 왜 저러지? 원인을 못 찾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은요. 그 원인을 자꾸만 뭐 저 사람, 나의 배우자 탓이야. 아니면 어떤 환경 탓이야. 뭐 가난 탓이야. 이쪽으로 탓으로 돌리자니 그것만 갖고 설명이 안 되는. 그리고 해소도 안 돼요. 그거 갖고는. 해소될 것 같아요? 그 탓으로 돌린다는 건 그 부분은 나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그 탓이란 걸 알면 그 탓을 바꾸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노력하지는 않고 뭐 노력하지 않는 게 아니죠. 해도 안 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 이게 벗어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가난 탓이야 그러면 자녀의 문제를 해소할 수가 없어요. 왜?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뭐 남편 탓이야 그랬다 쳐요. 그러면 그 남편 변화시킵니까? 안 되잖아요. 뭐 되는데 부부도 있겠지만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냥 그 사람 그렇게 살고 난 나대로 살고. 그러니까 탓을 거기다 돌려놓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 탓일지 아닐지도 모르고. 하지만 그 탓을 내 안에서 찾아봐야 되는 거죠. 왜? 내 안에서 찾는다면 나는 내 생각과 내 태도에 대한 부분이라면 내가 그걸 고칠 수 있잖아요.
그나마 가장 고칠 확률이 높은 건 나의 문제란 말이죠. 나의 생각과 태도를 내가 스스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사실 뭐 그것마저도 뭐 안 되고 힘든 사람 많죠. 나는 못 고쳐, 나는 안 돼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내 아이가 왜 저러지? 평상시에 내가 내 아이에게 대하는 태도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내 아이가 왜 이렇게 정이 없지? 내 아이가 왜 이렇게 성질이 많지? 내가 평상시에 아이에게 너무나 훈육을 많이 한 거예요. 기분 좋을 때는 따뜻하게 했는데 화가 날 때 함부로 말을 했던 거죠. 내가 그걸 성찰하지 못하면 나는 잘했어. 나 아이에게 따뜻하게 해줬어. 잘못했을 때만 따끔하게 혼내준 거야. 근데 아이 때는요. 잘 해주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아이의 권리예요. 근데 아이에게 언어적이거나 태도적인 것에서 폭력을 가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 것, 그것이 가장 각인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각인 효과가 심해요. 그래서 자녀들의 기억엔 엄마는 혼내는 사람, 이런 기억이 남는 거죠. 엄마는 포괄하는 사람. 엄마가 아이야 사랑해, 뭐 끊임없이 그걸 많이 해줘요. 자, 그렇다면 그 사랑해라는 태도 안에는 언제나 다정하고 내가 잘못을 해도 감싸주는 의미가 있어요. 이해해주고 보호해주는 거니까. 사랑해, 그런데 내가 잘못하면 화를 내. 막 화를 내고 혼내고 막 엄청 무서워. 엄마는 조건적으로 사랑하는구나. 아이의 시각은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내 탓이오를 하라는 이유가 자괴감을 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난 문제가 있는 인간이라고, 내가 모든 문제는 나의 문제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막 비하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관계 안에서 혹은 상황 속에서 저 원인을 찾을 때 그 원인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시각을 먼저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 있거든요. 머릿속에, 머리 위에 있거든요. 가장 내가 신경을 안 쓰는 곳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 그게 결국은 내 약점이 되는 거예요. 약점이란 게 뭡니까? 내가 가장 못하는 거, 위크 포인트잖아요. 잘 못하는 지점이잖아요. 못하는 지점이 뭡니까? 열심히 그것을 훈련하다 보면 오른손잡이도 왼손잡이처럼 할 수 있어요. 오른손만큼은 못해도 모든 약점은 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극복이 돼요. 그죠? 그 얘기는 약점은 결국 내가 평상시에 신경을 안 쓰고 잘 활용하지 않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부담스럽고. 그래서 거기서 답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당연한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기도 생활에 어떤 약한 부분이 있고 어떤 신앙적인 어떤 부분, 믿음의 부분에 약한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그것을 외적인 환경 속에서 찾지 말고 이 가족들이 다 냉담을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못한다. 이런 식으로 찾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내 안의 습관, 태도, 그리고 생각의 흐름 이런 것들 내가 평상시에 당연하다고 여겼던 혹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던 나의 그러한 신앙생활의 부분들을 잘 성찰하셔야 돼요. 그럼 뜻밖의 부분에서 원인을 발견합니다. 그럼 그 원인을 해소하셔야죠. 그것이 지혜로운 신앙생활의 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모기로부터 배운 이 고난의 원인, 고통의 원인에 대한 해소법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저도 오늘 하루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참 재밌네요. 주님 평안.